자, 아까 드렸던 문제 17개 중에서 아까 8번까지 해드렸죠? 제가 여러분들 진도가 약간 헷갈려가지고서 범위를 좀 넘겨서 문제를 들어서 지금 들으신 내용으로 문제 확인합니다. 고체네요. 고체의 연소 현상으로 잘못된 거 찾기인 건데요.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기 연소, 셀룰로이드, 질산 에스테르 말씀드렸죠. 증발 연소, 일단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갑자기 학생들 질문이 생기거든요. 선생님, 고체인데 증발을 하냐? 환장하겠네, 이씨. 너 아까 나가 그러면 액체가 그냥 바로 탄다 그랬어? 액체가 기화되어서 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냐? 증발연소. 우리 두 가지 공부 방금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양초 있죠? 고체가 촌농이 돼서 액체가 되고 그 촌농에서 기화되며 타는 거죠. 증발 맞습니다. 융해성 연소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나프탈렌. 이거 뭐예요? 좀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냐?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2번에 있거든요. 자, 뭐냐면 목재하고 플라스틱은 공통의 연소가 되거든요. 뭐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분해 연소야. 내가 아까 분해 연소하면서 플라스틱, 고무 이런 거 열분해되면서 가연성 객체 뿜어낸다 그랬잖아요. 목재도 마찬가지 되는 거고요. 표면 연소 같은 경우는 뭐냐? 이게 수치야, 수. 자결 연소, 불 것 없이 타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분해 연소, 목재, 플라스틱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답은 2번에 있겠네요. 표면 연소, 플라스틱도 분해 연소입니다. 오케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자결 연소, 이제 숯불 타는 겁니다. 자, 무염 연소, 그 다음에 대표적인 물질로 숯, 금속분이 있다. 자, 3번. 이게 답만 봐도 그냥 무조건 3번이에요, 일단. 그러면 4번, 찔끔찔끔 타는 거니까 불완전 연소에 갈 수는 없다. 맞는 얘기인데요. 그럼 답이 3번인 건데 왜 틀렸나요? 아예 틀린 말이에요, 이건요. 왜요? 애시당초에 이 연소가 가연성 기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아예 이거는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뭐 틀렸으니까 느리다 이것도 아니라고. 얘는 직접 산소랑 만나는 거지 가연성 기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번은요. 자,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 산소랑 만나서 연소하는 대표적인 기체의 대표적인 연소 확산.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외우세요. 이거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냐면요. 아까 그냥 전체 좀 채도로 따진다 그럴까요? 그러면 빨간색에서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가면서 점점 뜨거워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일단 적색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암적색이 있고 뭐 휘적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중도 뭐냐? 어두울 암자야. 그러면 뭐냐? 휘적색은 빨간색 중에도 좀 밝은 빨간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요.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내가 난로 얘기 한번 한 적 있나요? 가시광선? 복사 이야기 안 했죠? 안 했어. 여기서는. 좀 이따 얘기해 줄게.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서 그래요. 이렇게 이제 난로가 있어요. 난로 안에 뭐 석탄을 뗀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장작을 넣어서 불을 붙이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석탄을 집어넣겠죠? 그리고 나서 어둠입니다. 지금 어둠입니다. 열기를 느낀다고요. 근데 불을 껐어요. 불을 꺼도 열기는 전달되어 오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복사로 오는 건데 이 난로가 굉장히 많이 가열돼요. 그러면 잘 봐. 어둠 속에서 난로가 있고 열기 느끼고 있는데 이 난로가 막 가열되다 보니까 난로가 달구어지거든요. 어떻게? 벌겋게 달구어지는 거죠.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면 이제 소위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까지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 어둠 속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달구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빨간색 뺑기칠을 한 게 아닌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냐? 기본적으로 빨간색부터 출발하는 건데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뭐 꼭 봐야 알겠나? 달궈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떻게 돼? 더 뜨거워질수록 많은 부분이 달궈져서 달궈진 부분이 좀 환해지겠죠. 그럼 뭐냐? 찍고 틀려도 암적색에서 휘적색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배우시는 거야. 그러면 찍고 틀려도 답은 뭐냐? 1번 아니면 3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뭐냐? 적색 가서 백적색, 휘적색. 그러면 지금 뭐냐? 이게 암적색에서 밝아지고서 흰색 가는 거 1번이네. 이게 여러분들 저기 이게 어디 있나요? 책에 보시면 잠깐만 이게 내 책하고 문제가 조금 찾으려면 또 없어. 잘 뒤에 있나? 어딘가에 있을 텐데. 여러분 저기 있다. 53페이지 열어보세요. 53페이지. 그래서 그렇죠. 거기 암적색이 한 700도, 휘적색이 950도, 백적색이 1300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휘적색이 먼저구나. 그러니까 3번이네, 3번 소리. 뭐 단순하게 외우시는 겁니다. 3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휘적색이고 백적색이 한 1300도. 이건 불꽃 색깔로 낸 거구나.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게 오타네, 오타. 3번을 해놨어, 삽을?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맞게 하고 번호를 잘못 불렀구나. 그러니까, 그치. 휘적, 백적, 휘백.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맞게 하고 1번을 3번이라고 말을 한 거야, 지금. 그지? 그런지 잘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쵸. 어둡고 밝고 완전히 하얘지는 거라고. 그래서 뭐 3번이 되는 건데 내가 지금 말은 그렇게 하고 1번이라 그런 거야. 맞아요. 다음에 연소 범위. 자, 봅니다. 하한계는 낮아지고 상한계는 높아지면 되는 거죠. 넓어지는 거죠. 범위가 위험하다. 그 다음에 자, 이렇습니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넓을수록 이건 맞는 말이라고 아까 내가 했잖아. 이게 일반적으로 말이 빠지고 그냥 연소 범위 넓은 게 무조건 위험도가 크다. 그럼 틀린 말이고. 왜냐하면 범위를 갖다가 지금 뭐냐 하한계로 나누는 거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맞는 말이야. 근데 이게 4번은 외워버리세요. 일산화탄소는 외려 압력이 높아지면 좁아집니다. 이거 외우세요, 그냥. 일반적인 가연성 개체는 뭐냐? 일반적으로는 압력이 높아지면요, 연소 범위가 증가하거든요. 근데 얘는 예외적으로 낮아집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인하점, 연소점, 파점 설명 다 했거든요. 잘못된 거 찾기. 온도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증가한다. 환장하겠네, 씨. 온도 높으면 잘 붙는 거야, 안 붙는 거야? 안 붙으니까 위험하니? 성질 나서? 아니죠. 온도가 낮은 게 위험도가 큰 거죠? 쉽게 불 붙는 거니까. 그 틀린 답이 1번이네. 그럼 뭐냐, 나머지 뭐, 2년 봐라. 아까 나오네요. 그쵸? 액체 같은 경우에 분무된 경우라면 뭐냐, 인하점 아래서도 불이 붙을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가능하다. 연소점은 증기의 발생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를 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타는 것보다 빨리빨리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야 타는 거죠. 그럼 뭐냐? 타는 것보다 늦게 오면 연소적으로 타지겠습니까? 연소점이 무슨 얘기인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탈 때 온도잖아. 그러면 타는 것보다 빨리빨리 공급이 돼야 되는 거지. 공급되는 것보다 빨리 타버리고 기다리고 있냐고. 불 꺼지는 거지. 그렇죠? 다 맞는 말. 답은 쉽게 1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 건 맞는 말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액체의 연소 형태가 아닌 거 몇 번? 확산 같은 경우는 기체 대표 아니야.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이따 할게요. 이거 가만 있어봐. 내가 여기서 샤를 법칙 했나? 보일 법칙하고? 그랬으면 됐네요.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압력이 2배 되면 온도가 일정한 조건이거든요. 압력 2배 되면 부피는 절반 돼야 되는 거죠. 보일 법칙 반띵되는 거 0.5배. 요거는 이제
이게 이제 복사인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디를 봐야 되느냐? 지금요 우리가 이제 정상, 비정상 연소, 완전, 불완전 연소까지 봤고요. 연소 생성물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에 관한 이야기, 전도대로 복사 이야기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연기, 화재 이런 얘기로 진행을 해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연소 생성물, 연소 생성물. 타서 뭐 생겨? 연소 생성물.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연소가스. 그 다음에 플레임, 화염. 자, 그 다음에 열, 연기, 정도 이렇게 내겠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요. 여기서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이때 나와주는 연소 가스에 관한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맨날 메탄 태우고 프로판 태우고 그래봤어요. 그럼 CO2하고 물이고 불완전 연소해봤자 CO100개 더 나옵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이상적인 기체를 태우는 연료를 태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제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화재 현장에서 이제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질식사잖아요. 아니할 말로 화상을 입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있던데요. 있을 수 있죠. 그럼 뭐냐면 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심한 경우는요. 2모금 마셔버리면 정신이 잃어버린다는 거야. 죽진 않더라도 그 상태에서 이제 화상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연소 가스는요. 주로 뭐냐면 독성 가스에 관한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나와집니다. 잘 나와집니다. 보시면 거기에 독성 가스 얘기, 자, LC50이다. 요게 이제 그 독성 가스를 매기는 기준에 관한 게 있습니다. 이게 크리티컬 뭔가 돼 있는데 아무튼 간에 여기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5000 ppm 이하를 독성 가스로 규정한다 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허용 농도예요. 허용 농도. 파츠 퍼 밀리언 ppm. 그래서 이제 100만 분의 1인 건 아시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5000 ppm 이하로 갔을 때 그럼 무슨 얘기냐? 허용 농도가 5000도 안 돼. 그러면 500이야. 얘는 그럼 500까지 괜찮대. 그럼 뭐냐? 5000 먹으면 죽을 수 있다는 얘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 농도가 5000 밑으로 가는 걸 우리가 독성 가스라고 한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표현해 놨는데 아크롤레인인데 아크롤이 맞습니다. 아크롤레인입니다. 아크롤레인. 아크롤로 다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크롤이 더 맞습니다. 포스겐, 포스젠, 이산화, 질소, 염화수소, 아황산가스, 황화수소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이걸 제가 다 외우시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일단은 뭐냐?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만 잡아드릴 테니까 요것만 포커스 잡아서 이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당장 보면은 그 41페이지 옆에 57번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또 40페이지 54번은 간부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외우시고 가야 됩니다. 보면은 먼저 CO입니다. 일산화탄소. 이거 아주 대표적이죠. 우리 어디서 많이 봤나요? 뉴스에서. 그렇죠. 번개탄. 언론에서 이제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살할 때. 제가 아까 잠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 또 아들 녀석이 자살 출동 나갔다 왔다 그랬잖아. 아까 그때 없었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간 경우는 신고받고 이제 갔는데 차에서 다행히 연탄 번개탄을 피우긴 했는데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던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왜 죽어요? 라는 겁니다. 일산화탄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맡아본 적이 없어. 저는 맡아봤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저도 또 꼴에 서울태생이긴 하지만 서울서 나도 무슨 강남에서 걷겠습니까? 그냥 주소만 서울이에요. 그냥 서울에 그냥 변두리에 그냥.
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가스도 없을 때였고요. 보일러도 거의 없을 때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냥 다 서울 살아도 연탄 아궁이 구들장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 연탄 같은 경우 석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연탄을 내가 이런 얘기를 물어봐야 돼. 연탄가스 맡아봤냐 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 싶어요. 연탄을 본 적은 있지요. 어디다 다 봤다. 그래도 가끔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거 봤어. 어디서 봤냐 하니까 고깃집에서 봤지요. 그치? 연탄을 연료로 쓰는 건 본 적이 없죠. 아니 진짜로 본 적 있어요? 연탄 아궁이 하는 거, 연탄 난로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넣는 걸 어디서 봤어요? 그래. 그걸 어디서 봤냐고. 검정 고무신? 고깃집 이름이니? 만화 이름이야? 끝나고 남아해? 정말 연탄도 못 봤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이제 연탄을 이제 아궁이에 이렇게 이제 우리 구들장 문화에서는요, 이제 소위 이제 밤에 잘 때 이제 좀 불 붙은 걸 밑에 놓고 위에 새 연탄을 올리고 잡니다. 그런데요, 불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 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불구멍을 열어놓으면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잘 타지요. 방이 절절 끓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시간 못 가요. 그래서 또 중간에 두어 시간 자고서 엄마 아빠 일어나서 또 연탄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탄도 좀 아낄 겸 또 잠도 좀 푹 잘 겸 해서 구멍을 막습니다. 그럼 이제 잘 느리게 타는 거죠. 그게 강제로 불안전 연소를 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불구멍을 다 연다라고 해서 이게 잘 타긴 하지만 CO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긴 나와요. 그럼 어쨌거나 나와진 게 굴동을 통해서 잘 빠져나가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구들장이 좀 금이 간 거야. 아시다시피 일산화탄소 무생 무치입니다. 냄새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갈라진 구들장 틈 사이로 연탄가스가 올라오거든요. 우리는 흔했어요. 뭐 심한 경우 이제 사망사고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맡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연탄가스 맡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머리가 띵해요. 그러면 이제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띵해. 그러니까는 조금 보통 집에서 동치미 국물 한 삽을 먹여서 보내고 조금 있는 집은 사이다 한 잔 먹여 보내는데 더 죽이는 거야. 애를 갖다 그거는 탄산 먹이는 거는. 자, 일산탄소 많이 봤거든요. 그래요. 번개탄 피우고 자살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뉴스의 기사 내용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거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숨을 쉬어요. 그러면 질소와 산소가 같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질소는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질소 들어왔다 그냥 나가버립니다. 들여 마신 산소는요, 폐에 가서 붙들려 있고요. 그 폐를 지나가는 이제 모세혈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다 잘라 먹고서 들여 마신 산소가 폐에 가서 붙잡혀서 피에 가서 녹아서 우리 몸을 돌면서 우리 몸에 다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산화탄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냐? 원래 그 혈액에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들러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CO가 지가 먼저 자를 턱 잡는 거야. 내가 먼저 붙을래. 딱 이래버린 거야. 그 산소가 오니까 내 자리 없네. 너 나가. 그래서 CO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먼저 붙어버림으로써 산소가 붙을 자리를 뺏어버린 거야. 그럼 난 어떻게 했어? 실컷 숨쉬고 질식사한 겁니다. 그게 일산화탄소 중독이에요. 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O2인데, 이 CO2는 뭐냐면은, 그거 잠깐만.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허용 농도가 50ppm이야. 야, 그럼 뭔데? 어떤 놈은 5000ppm까지도 괜찮다 그랬는데 50ppm인 거니까, 그러면 뭐다? 100분의 1 정도로 떨어지면은 이건 갈 수 있다는 얘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번개탄, 그냥, 정말,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참. 자, 그 다음에 CO2인데, 이게 재밌습니다. CO2는요, CO2 자체가 독성가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죠. CO2 자체가 독성을 띠는 건 아닌 건데, 다량이 존재할 때 사람이 호흡속도 증가시킨다, 혼합된 유해가스의 흡입을 증가시킨다인데, 여기다가 하나 더 써놓는다 그러면,
다량이 존재할 때이고 그 앞에다가 뭐냐면 닫혀진 공간에서 이제 요거 좀 써놓으세요. 닫혀진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거기 지금 41페이지 위에 있잖아요. 거기 니은에 이산화탄소 자체는 독성이 없으나 다량이 존재할 때 그 앞에다가 뭐냐면 닫혀진 공간에서 이걸 좀 쓰라는 얘기입니다. 니은이죠, 니은. 그냥 다량이 존재하는 게 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넓은 데 있으면 기차가 확산돼 빠지니까 다량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미 닫혀진 공간 내에서 다량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표가 뭐냐면 겨울철에 운전할 때 문 닫고 운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 혼자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뭐 한 사람이 3, 4명 탄 겁니다. 무조건 환기시켜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보면은 여러 명이 타니까 떠들면서 가니까 좀 덜 졸립겠지. 그런 경우 이제 주로 명절에 이동할 때 아닙니까? 예, 근데 더워 죽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산소 먹고 CO2 뱉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런데 닫혀진 차 안에서 나 혼자 호흡하는 거고 4명이 호흡하는 거고 4배를 먹고 4배를 뿜어내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냐, 산소 양이 준다기보다는 CO2의 농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농도가 증가해서 그게 이제 막 답답함으로 졸림으로 메스꺼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 무조건 겨울에는 조금 뭐 춥고 그렇다라고 해도 자주 창문 내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별개 얘기로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다 차들 보잖아요. 그 이제 공조장치라고 그러죠. 공기조절 보면은 바깥 공기를 들어오게 하는 게 있고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들어오게 해놓고 다니세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아유 밖에 뭐 매연도 많고 먼지 많은데 바깥 공기 들어오게 해? 다 요즘에 필터 다 있어요. 걸르고 들어옵니다. 예. 근데 닫고 가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닫게 되면은요, 겨울 같으면 이제 앞에 뿌옇게 끼잖아요. 훨씬 더 많이 낍니다. 에어컨 트는 것보다 창문 여는 게 빨라요. 그리고 뭐냐면은 잠깐은 상관이 없는데 1시간 이상 간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졸음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순환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운전할 때는 바깥 공기는 들어오게 해놓고 다니세요. 일단.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CO2 얘기는 뭐냐, 닫혀진 공간 내에서 CO2 자체가 독성을 띠는 건 아닌 거지만 이게 이제 그 농도가 많이 짙어지게 되면은 이제 산소의 결합을 약간, 이게 정확히 들어가면은 그 분압 해리곡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CO2 농도하고 산소하고 이제 맞춰서 이게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 헤모글로빈에 또 혈액 자체에 녹을 수 있는 기차량이 정해져 있는데 CO2가 너무 알아버리면 CO2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CO2가 산소 공급을 녹는 걸 방해해 버린다고. 그렇게 해서도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CO2 자체 독성가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보니까 농도 범위에 대해서 쭉 나와 있네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3%는 뭐냐, 우리 공기 중에 CO2 농도가 얼마냐면 0.03%예요. 근데 3%까지 갔다는 얘기가 뭐냐, 공기 중 농도의 이미 100배가 되는 겁니다. 자연계의 농도의 1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호흡곤란, 두통 등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군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황화수소. 이놈의 건 맨날 계란 썩는 냄새. 근데 중요한 건 계란 썩는 냄새를 못 맡아봤잖아, 우리가. 제일 비슷한 냄새가 입냄새입니다. 뭐 입냄새 뭐 안 나야 좋은 건데요. 구취의 원인 중에는 이제 크게는 충치가 생겨도 이제 이빨 앞만 닦아도 냄새 나는 겁니다. 치과 질환 중에는요. 그 다음에 내과 질환. 위에 염증이 생겨서 하수구 역류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빨 앞만 닦아도 사라지지가 않죠. 충치도 앞만 닦아도 치약 냄새에 묻히는 거지 냄새 발생 원인 있는 거 아닙니까? 냄새 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냐? 요즘 그 무슨 광고인가요? 뭐 이제 부부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야 좋은 아침 하니까 여자가 하다가 입냄새 난다고 막 밀치고 그런 광고가 있던데. 그래서 남자 얼굴 똥이 되는 거. 리스테린인가? 가그린은 아니고. 아무튼 그런 광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정상으로 내과 질환도 없고 치과 질환도 없어요. 그랬는데도 보통 이제 본인은 못 느끼지만 입냄새는 아침에 많이 나거든요. 이건 대부분이 뭐냐면 혀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혀에서도 뭐냐면 우리가 먹은 성분들 중에서 황성분이 냄새를 많이 일으킨대요. 그래서 이제 양치할 때 다 닦아내고 이제 뭐 혀까지 좀 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잘 닦아내면은 아니 어느 정도 나는 건 정상이에요. 어느 정도 나는 건 정상이 되는 건데 뭐 어느 정도라는 게 뭐 사람마다 기준 다르지만 뽀뽀할 정도면 되는 거지 뭐. 왜 표정들이 그래? 내가 좀 멀쓱해지잖아. 아무튼 간에요. 이제 그 황성분 때문에 냄새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잠깐 여담으로 리스테린 광고가 옛날에 한번 되게 그 경고 비슷한 걸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 기억나나? 양치질로는 뭐 입안의 60%를 닦아내고 딱 뭐 칫솔 닿지 않는 40% 어떻게 하느냐 그런 광고 있었어요. 본 적 있나요? 그게 있었다가 광고 있었어. 그래서 뭐냐 리스테린으로 각을 하시면 입안 구석구석 다 헹궈주기 때문에 치약하는 것보다 리스테린이 더 좋아요라는 광고를 했는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협박성 광고라는 거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입안의 상피세포는 하루에 3번 정도까지입니다. 싹 다 꺼져버려요. 상피세포가 겉에가. 그러니까 안 닦더라도 뭐냐 이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괜찮은 거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칫솔 닿지 않는 분이 40% 준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근데 안 닦아도 괜찮은 거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그 광고에서 그 같은 징계 먹어서 금방 없어졌어요. 그 광고가. 뭐 그런 얘기고. 자, 황화수소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당연히 황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연소할 때 좀 나더라 해서 보니까 거기 뭐 고무 동물의 털 머리카락 타는 냄새를 아시나요? 약간 노린내 비슷한데요. 한 번씩은 맡아봅니다. 남학생들은 맡아보죠. 언제 맡아보느냐? 담배 배울 때 집에서 엄마 없을 때 가스레인지에서 불 붙이다 연탄 한번 해먹습니다. 그때 한번 찌직 해먹어요. 웃는 거 보니까 경험이 있으시네요. 자, 그래서 황화수 이게 웬일이야? 야, 허용 농도가 10ppm이래. 와, 그럼 뭐야? 이건 뭐 간단 얘기네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면 소위 이러한 것들이 뭐 대표적인 고무나 동물의 털 이런 것들이 황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연소할 때 나와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아황산가스. 그럼 이제 뭐냐 H2S 황화수소, 아황산가스 다들 황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인데요. 이때 아황산가스도 나오고 황화수소도 같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이것도 이제 상당한 그 유독가스가 된다 정도. 암모니아인데 암모니아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대표적으로 그 NH3인 거니까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좀 탈 때 나와질 수가 있는데 이게 암모니아 냄새가 어떤 냄새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비슷한 냄새, 암모니아 냄새 중에 비슷한 냄새. 오줌 냄새는 암모니아, 굳이 말하면 똥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에 가깝고요. 오줌에는 이제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 몸에서 암모니아가 늘 생겨나거든요. 근데 암모니아가 독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간에서 요소를 바꿔줘서 오줌에서 빠져나가는 거라서 찌린내는요. 암모니아 냄새는 아니고 외로 똥 냄새가 더 암모니아 냄새가 가깝습니다. 염색약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예요. 되게 염색약 냄새 독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암모니아 냄새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뭐냐 냉장고 냉매가스에 많이 쓴다 정도 돼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뭐냐 연소가스 중에 암모니아가 그럼 뭐냐 NH3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소를 포함한 것들이 탈 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또 나와 있네요. 그 57번에 문제 하나 보시면 연소 생성물에 대한 설명으로 잘 못된 것 찾기입니다. 이 포스트는 아직 안 했다. 뒤에 봐봐. 뒤에 넘어가서 일단 이거 좀 하고 있네요. 자, HCN, 시원화수. 요거는 또 잘 나와요. 이게 시아누아수소 하는 건데, 일단 청산가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기만 해봐. 이게 수소가 아니고 있잖아요. 수소 자리에 칼륨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혹은 나트륨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청산가리야. 청산가리 들어봤잖아. 사이나. 이게 시아누아수소가 사이나 애시드예요. 이제 정확한 명칭은 애시드가 산인 거니까 이제 우리말로 바꿔 시아누아수소고 정확한 명칭은 사이나 애시드입니다. 이 청산가리잖아. 뭔지는 모르지만 이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먹었다가는 큰일 나죠. 이건 정말 즉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뭐 꿩 사냥 같은 거 했을 때 이걸 이제 뭐 먹이 같은 거에 좀 넣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꿩을 독살시키는 거죠. 그런 또 썼다라고 합니다만은 지금은 아마 구하기도 힘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용접할 때 좀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아주 맹독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가 붙어버린 거니까 이제 가스로 나와지는 겁니다. 이거 시아나수소. 이거 아주 맹독성입니다. 맹독성. 그래서 이거 한 2번 마시면 그냥 갓버리는 겁니다. 자, HCl. 그래서 보시면 청산가스라고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질소 성분 가지고 있고요. 섬유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으세요. 예, 좀 진하게 돼 있는데요. 섬유가 불완전 연소할 때. 그래서 잘 봐. 그러면 여기도 동물의 털이 나와. 아까 지금 뭐냐, 뭐 아황산 가스나 황화수 동물 털 나와. 그러니까 이건 보면은 털에서 이것저것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참고로 우리 손톱, 발톱, 머리카락은 전부 다 뭐냐면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질소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얘는 이렇게 돼 있군요. 여기에 독성이 지금 뭐냐면 탄화효소에 영향을 준다. 이거 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일산화탄소는 뭐냐, 원래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붙을 건데 지가 가서 자리 잡아갖고 너 오지 마 이런 거잖아. 근데 그거랑 달리 그것처럼 질식을 일으키게 하는 게 아닌 거고 아예 호흡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질식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에 지가 들러붙는 게 아니면서도 이거 질식을 호흡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한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허용 농도가 10ppm이군요. 일산화탄소가 50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아주 맹독성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아크롤레인이다. 아크롤레인. 자, 석유 제품 유지류가 뭐냐? 유지류. 기름 그냥. 근데 석유 제품 유지류. 그러니까 뭐 유지류 그러면 또 갑자기 말하니까 뭐 있을까? 어떤 거야?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유지류인 건데 조금 얘기를 하면은 동물성 기름이야. 여러분들 동물성 기름하고 식물성 기름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자, 아까 삼겹살을 구웠잖아요. 그러면 그 비계 부분이 지방이잖아요. 그런데 구우니까 녹아서 기름이 떨어지지요. 무슨 얘기냐? 동물성 지방은 상온에서 고체고 열받으면 액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식물성 기름, 식용유, 옥수수 식용유, 콩기름은 상온에서 액체이죠. 그래서 뭐냐? 동물성 지방은 상온에서 고체, 식물성 지방은 상온에서 액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지는 주로 동물성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근데 이때 이제 그럼 이제 이런 또 질문이 생기거든요. 선생님, 그럼 버터하고 마가린은 뭐예요? 그런다고. 버터하고 마가린의 차이 아세요? 집에서 토스트 해 먹으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그냥 토스트기에다만 그냥 빵을 굽기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버터나 마가린을 프라이팬에 두르고서 빵을 좀 이렇게 익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알고는 계세요. 둘 다 유지방입니다. 유지방인데 버터가 훨씬 비싸요. 마가린보다. 원가로는 한 3배 정도 이상 비싼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살 때 보면 소비자가로도 버터가 최하 2배 이상 비쌉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결론부터 말하면 버터는 우유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린은 잘 보세요. 집에 가서 옥수수 마가린일 겁니다. 아마 오뚜기 거 옥수수 마가린일 거예요. 그럼 뭐냐? 옥수수 식용유인데 거기다가 경화제 넣어갖고 고체화 시켜놓은 게 마가린이에요. 달라. 근데 맛은 마가린이나 토스트예요. 버터가 돈이 많이 드는데 저도 이제 잘 해먹거든요. 근데 마가린이 더 맛있어요. 왜 그럴까? 싼 거에 입맛이 들은 거야, 내가. 우리가 길에서 토스트 사 먹잖아요. 100% 마가린입니다. 버터로 해드릴게요. 토스트 하나에 2만 원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거짓말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버터를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전부 다 마가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가린 토스트에 그냥 자동으로 이게 입이 이제 길들여져 있는 거야. 자, 유지리에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아크릴레인 석유 제품 유지리 등이 연소할 때 발생한다. 그러면서 야, 이거 웬일이냐? 허용 농도가 0.1ppm이야. 와, 지금 5,000 밑에가 독성가스라 그랬고, 그러면서 일산화탄소가 50이다 세다 이런 얘기했는데, 와, 얘는 웬일이냐? 0.1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그러면 10ppm에 1000분의 1만 가도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0ppm이고 0.1ppm이면 10 곱하면 지금 뭐냐? 10ppm, 100분의 1이구나, 참. 아주 맹독성이라는 거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불화수소 HF 이 정도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염화수소 그리고 포스젠까지 염화수소 HCl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은 염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염화비닐순위 PVC. PVC가 뭔지 알아? 그쵸?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라는 뜻인데요. 자, 봐봐. 아까 내가 중합을 잠깐 보여드렸잖아, 그죠? 들러붙는 거 보여드렸잖아. 그러면 잘 봐. 쫙 이어져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부 다 수소잖아요. 수소죠? 근데 하나가 염소로 바뀌는 게 있어.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이제 PVC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얘가 CH3가 돼. 그럼 이제 스트로폼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 이게 이제 염소 됐잖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얘는 그럼 뭐냐? 탄소, 수소, 염소가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탄소가 수소라면은 CO2하고 물밖에 없을 것인데 염소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염화수소가 이제 HCl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이게 있잖아. 이게 물에 녹으면 뭐 되는 줄 알아요? 그 염산되는 거야, 이게. 염화수소가 물에 녹으면 염산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아주 그 독성 가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대표적으로 PVC 그러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파이프 이런 거. 또 전선의 피복이 그래서 그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매캐함이 있습니다. 염화수소. 자, 허용 농도가 5ppm이군요. 자, 그 다음에 포스젠. 얘가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COCl2예요. 보시면 제가 탄소는 선이 4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럼 뭐냐? 이게 산소랑 이중결합하면서 이게 이렇게 생겨나는 거라고. 산소는 선이 2개 나오고 탄소 4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염소는 1개씩 나가는 거고. 원래 정확히 구조식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 포스는 아주 맹독성입니다. 그래서 보면 열가소성 수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열가소성 또 반대 비슷한 말이 열경화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열가소성이다라는 거는 열 받아서 열분해가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열가소성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뭐냐? 플라스틱하고 다 불에 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집에 냄비 손잡이 잘 보세요. 그거는요, 열경화성이라고 하는 거야. 절대 안 탑니다, 그건요. 그 이제 분자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보면 열가소성 있고 열경화성인 건데, 열에 아주 강한 거, 냄비 손잡이 같은 거, 이거는 열경화성이 되는 거고, 열가소성은 뭐냐? 열 받아서 금방 뭐 누글누글해지고, 심하면 이제 불도 붙을 수 있는 거, 이게 열가소성이 되는 겁니다. 수지란 말은 전부 다 플라스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 포스젠에서 열가소성, 열 받아서 누글누글 녹기도 하고 또 심지어 타기도 하는 PVC 등이 연소할 때 생성되는 걸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허용 농도가 0.1ppm이 살벌하네요. 그래서 아크릴레인, 포스젠 이게 아주 최고의 맹독성 가스고, 제가 알기로 이 포스젠이 아마 나치들이 홀로코스트 유태인 학살할 때 아마 쓴 가스가 이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그랬다는 끝장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질소, 상질소 등이 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니까 뭐 12가지가 나오는데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일산화탄소 이야기, 그 다음에
황화수소, 아황산가스 이건 그냥 유황이 포함된 것들. 예. 특히나 뭐 계란성 냄새 같은 거 잘 나오고 그다음에 희한화수소도 있지만 아크롤레인하고 그 포스젠 정도는 반드시 좀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그렇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옆에 42페이지에요. 58번 문제 있거든요. 이게 뭐냐요? 청산가스. 뭐 끝났습니다. 그냥 HCl. 자, 지금 어디에요? 42페이지에 옆에 날개 기출하기 문제 있습니다. 청산가스. 읽어볼 것도 없어요. HCl 희한화수소. PVC 건축물의 전선의 피복이 연소할 때 발생되며까지 갔습니다. 누굽니까? HCl 염화수소. 근데 이건 좀 잘못됐네요. 이게 지금 이게 염산이라고 하면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염화수소가 물에 녹은 염화수소 수용액이 줄여서 염산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HCl인 거니까 염산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 좀 바꿔놔라고. 염화수소라고 좀 써놔. 거기 좀 불산이 나왔고 HF 불산 이것도 불화수소가 되고 물에 녹아 불산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뭐냐 이번에 염산도 HCl인 건데 HCl이 염산이 아니라고요. 염화수소고 염화수소 수용액이 염산되는 겁니다. 요건 좀 실수가 있었네요. 좀 봐주시고. 그래서 이게 60번도 해라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약간 좀 귀엽게 봐주세요. 뭐냐면은 문제는 뭐냐? 누구야 이거? PVC 전선 피복. 이거 누구야 이거? HCl이잖아. 같은 건데 답이 4번인 건데 이게 조금 창피한 실수가 있죠. 짚어보세요. 아니 원소 기호인데 HC 이거 하도 이렇게 써갖고서는 CL이 돼야 되잖아요. 두 번째 건 소문자 써야 되는 거잖아. 뒤에 것도 대문자 써놨네. 조금 귀여운 애교로 실수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한 건 아니지만 이거 좀 봐주세요. 61번 나왔습니다. 뭐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가보겠습니다. 잘못된 거 찾기네요. 포스제는요. 선생님 왜 포스겐인데 자꾸 젠이라고 발음하세요? 옛날식 발음은 겐이고 지금은 젠이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성 호르몬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에스트로겐인데 지금은 젠이 맞다고요. 에스트로젠이라고 하거든요. 어차피 GN이야. 우리말은 아닌데 그래 그러면 제가 겐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젠이 맞습니다. 자, 포스겐은 PVC 수지류 등이 연소할 때 뭐 그러잖아요. 이산화질소 냄새가 자극적인 젓갈색 기체로 아질산가스라고 한다. 이산화질소 NO2인데 잠깐 놔두겠습니다. 이건 이제 주로 저쪽에서 나오는 건데 배기가스 쪽에서 나오는 건데 잠깐 놔둬보겠습니다. 황화수소는 고무나 동물 털 등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무색의 기체이다. 그렇죠. 염화수소는 석유제품 유지류 등이 연소할 때 발생되는 연소생성물. 석유제품 유지류 등에서 나오는 게 아까 뭐 있었어요? 아크롤레인이야. 잘 들어. 자, 지금요. 어디 갔어? 몇 번이야? 61번? 염화수소야. 그러면 염소가 있는 거에서 나오는 거라고. 염소가 있는 거에서. 오케이? 그런데 어디 갔어? 석유 제품이나 이런 석유 제품이나 유지를 그러면요. 염소는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뭐냐? 탄소하고 수소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HCl이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요. 염소를 가지고 있는 놈이 어떻게 분해되고 다시 산화되고 환원되고 갖고 HCl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아예 애시당초에 뭐냐? 염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공기 중에 염소가 들러붙을까?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아시겠어? 예. 그래서 이거는 아크롤레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요 정도입니다. 옆에 뭐 연소가스 독성 얘기까지 좀 나오고 그랬는데 이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보고 넘어가시고요. 자, 44페이지에 열 얘기 등장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Q는 CMT네 이런 얘기 안 했죠, 여러분들하고. 안 했죠? 예. 그리고 기체에 관해서 보일 법칙, 샤를 법칙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랬죠? 이 부분은 내가 조금,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소리. 그러면 자, 가볍게 열량에 관한 이야기, 열의 전달 방법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요걸 좀 하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연기부터 이제 쭉 얘기 될 겁니다. 뭐 좀 좋은 소식 없나요? 나 몰랐는데 요새 혹시 부모님들 고용 뭐 무슨 안정지원금인가 하는 거 있어요. 뭐 프리랜서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돈 준다라는 거. 150만 원. 뭐 아버님이야 뭐 공무원이시니까 전혀 혜택이 없을 거고. 혹시 신청하실 분 계신가? 그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3월 달부터 계속 이제 현장 수업 못 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4개월 놀아서 현장 수업을. 아니, 뭐, 내 잘못인가? 이제, 그나마 이제 인강이 있으니까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 다시 현장 하고 이제 인강 또 뭐 찍고 이제, 그나마 인강이 이제 또, 그러니까 인강은 많이 이제 매출 올라간 거야. 근데 회사 매출 올라간 거지 내 통장은 똑같더라. 제일 짜증나요, 이럴 때가. 그런데, 이게 이제 월요일 날 마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코로나로 인해서 과연 소득이 줄었느냐를 증명하려는 거야. 그 증명 방법이 대표적으로요. 작년 12월까지 내가 이 정도 벌었어요. 근데 3, 4월에 와갖고 통장을 딱 보여줘서 이렇게 줄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25% 이상 줄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반토막 난 거야. 아니, 내가 뭐 깨놓고 얘기를 하면 인강 수입하고 현장 수입하고 비슷해요. 근데 현장에다 죽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한 반띵 된 거니까 충분하거든? 그래갖고 이제 다 회사에다가 얘기해갖고 나 서류 떼달라. 다 어제 받았어. 근데 내가 3월 달 거 딱 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돈이? 줄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아니, 작년 12월 거랑 올해 3월 거랑 뭐 차이가 별로 없는 거야. 이거 줄어야 되는데 왜 이럴까요? 3월 달에 꽂힌 거는 2월 달까지 한 거 아니야. 3월 달부터 노는 거야. 그러면 4월 달에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그래갖고 3월 달만 비교하면요. 돈 더 내게 생겼어. 뺏기게 생겼어. 그래서 4월 달 걸 보니까 반띵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 이제 마감이라고 새벽부터 가갖고. 왜냐면 온라인에 이미 마감이 끝났대요. 그래서 고용안전센터에 가갖고서는 비참한 거지 좀 나 줄었다고 해달라는데 야, 세금 다 내고 나서 나도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폭발도 안 들어갔지? 어우, 할 거 많네. 자,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건 이제 자, 열의 본질에 대해서 열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얘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화학적 에너지, 열 에너지,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에너지의 한 형태가 열입니다. 제가 요 정도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뭐냐면은 아주 우주의 법칙을 따지면은 열에서 시작해서 열로 끝나는 겁니다. 왜? 우주의 시작이 현재 알려진 자연과학으로는 빅뱅의 출발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시공간의 그 우주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팽창되고 이때 우주는 매우 뜨거웠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우주가 팽창되면서 식어지면서 우주에는 건더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소립자, 미립자들이 등장을 하고 이 소립자, 미립자가 만나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고 이 양성자, 중성자가 만나고 다시 거기에 전자가 붙잡히면서 원자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수소원자가 생겨나고 수소원자들이 모여서 헬륨을 만들고 헬륨이 모여 탄소를 만들고 이러면서 여러 종류의 원자가 생겨나면서 별이 생겨나고 지구도 생겨나고 우리도 생겨나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뭐냐면 열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는요 최장사 열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형광등에서 지금 빛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뭐냐? 당장에는 뭐냐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 바뀌었잖아요. 이 빛 에너지가 나중에 뭐로 바뀌었냐? 열로 바뀌었잖아. 전자기파로 바뀌어 있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뭐냐? 시작도 이러고 끝도 이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래서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요. 옛날 사람이 누구냐? 자연과학을 잘 모르던 시절입니다. 열을 갖다가 어떤 물질로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들어봤나? 플로지스톤이라고? 열소설. 뭐냐?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어요. 현재 온도가 얼마예요? 근데 열이 이제 제가 Q를 쓸게요. 열이 들어가니까 온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열이 빠져나오니까 온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이라는 게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건 아니지만은 출입이 가능하고 들어가서 온도를 높이고 빠져나가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물질 변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 어떤 물질의 온도 변화의 원인이 되는 또 다른 물질이다. 그 물질의 이름이 플로지스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그럴싸하거든요. 굉장히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no. 연구도 필요 없어. 하루아침에 아니야. 왜? 질량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럼 뜨거워진다고 무거워지냐. 그래서 뭐냐. 열은 물질은 아니었다는 거죠.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그럼 이 많고 적음을 갖다 우리는 Q는 CM 델타 T로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를 직접 계산하라고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의미는 좀 보시는 겁니다. 원래 이제 줄로 쓰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냥 옛날 사람이 쓰던 대로 그냥 칼로리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량 칼로리야. 칼로리 킬로칼로리인데 그냥 칼로리만 하겠습니다. 단위가 칼로리예요. 그러면 비열이 얼마냐? 단위가 칼로리 퍼 그램 도씨. 이때 질량은 그램, 온도 변화 몇 도씨 이렇게 됩니다. 자,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끔찍한데요. 잘 보세요. 이 비열이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물도 비열이 있고 돌멩이도 비열이 있고 철도 비열이 있고 식용유도 다 비열이 있는 겁니다. 물질의 고유값인 거예요. 근데 그 정의가 뭐냐면 그 녀석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비열이라는 거야. 다시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이게 비열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A는 뭐냐면 비열이 C야. 근데 B라는 물질은 비열이 2C야. 그리고 질량은 둘이 같아. 질량은 둘이 같아.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되냐. 내가 똑같은 조건으로 가열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온도가 A가 많이 올라가 B가 많이 올라가 똑같이 올라가. 잘 알고 있네. A가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왜? B라는 물질하고 A라는 물질을 비교하면요. B라는 물질은 1도씨 높이려고 그러면 A 물질보다도 열량이 2배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비열이 크니까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또 거꾸로 표현하면은 A가 B보다 같은 질량에서 1도 높이인데 필요한 열량이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온도가 2배 올라가는 겁니다. 됐죠? 그럼 끝났네요. 질량이고 온도. 그래서 뭐냐. 제가 이걸 대수적으로 이렇게 플러스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열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열이 들어오니까 비열은 정해져 있고 질량도 정해져 있겠죠. 얼마로? 뜨거워진다고 무거워지는 거 아닌 거니까 그럼 뭐냐. 들어와서 온도가 올라가고 빠져나가면 온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아주 기본적으로 열량 계산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 이제 이걸 좀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거기 뭐 연력학 뭐 영법실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그거 몰라서 원래 괜찮아 지금은. 잘 봐. 이게 지금 20도씨의 물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아주 한 100도씨의 어떤 이제 돌멩이라 그럴까? 이런 걸 푹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열은 무조건 어디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녀석은 열을 뺏겨서 온도가 떨어질 거고요. 그 열을 받은 물의 온도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거 딱 보니까 뭐랑 비슷하니? 뭐 하는 것 같아?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이 보기보다 개 뜨겁죠. 그래서 뜨거운 거 찬물에 넣어서 식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러면 좀 있으면 이 물이 미지근해지잖아요. 그래서
얘 온도가 떨어지고 얘 온도가 올라가서 둘의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더 이상 열의 교환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60도씨 정도에서 열평형을 이루었다 까지 가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이거를 그래프로 잡아 드릴게요. 이쪽은 시간이고 한 놈은 100도 출발, 한 놈은 20도 출발. 그래서 60도씨에서 만나집니다. 또 그렇게 한 건 아닌 건데 딱 중간에서 만났네. 그래서 자 보시면 또 노란 건 이제 물이고요. 빨간 녀석은 어떤 자 물질이라고 했어요. 물질. 미지의 물질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뭐냐 이 물질에서 물로 열이 갔었을 거고요. 무조건 1대1이죠. 준 만큼 받아야지. 얘는 잘 봐. 비열, 질량, 온도 변화인데 지금 물의 온도가 40도가 올라가고 얘는 40도가 떨어졌죠. 그럼 비율은 1대1이야.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물의 질량이 1kg이었대요. 근데 얘는 얼마냐면 이게 500g이라는 거야. 그럼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물질하고 물인 거니까 질량비는 1대2가 되는 거죠? 그럼 뭐냐? 이거 3개 곱해서 이거 된다며. 그러니 비열의 비는 2대1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은진 언니 잘 안 보여요? 빨리 봐봐. 이거는 무슨 의미야? 알아듣는 거야? 어렵다. 자, 잘 보세요. 내용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찬물에 뜨거운 돌멩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물의 온도 올라가고 돌멩이 온도가 낮아진 거라고요. 그랬을 때 준 조건이 뭐냐면은 실제로 돌멩이하고 물의 질량을 비교 내가 좀 조건을 드린 거잖아. 물 1kg가 되고 얘는 500g 되는 거잖아. 그래서 1kg의 물에 500g을 그러니까 1kg의 물에 500g 돌멩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뭐냐? 얘는 지금 내가 조건이 뭐냐면 20에서 60에 가서 평이 이렇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은 지금 물은 20도에서 출발해서 60도까지 40도 올라간 거고요. 얘는 100에서 60 된 거니까 40도가 떨어진 거잖아요. 온도 변화폭은 같잖아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건 뭐냐면 비열의 비가 몇 대 몇이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지금 Q는 CM 델타 T라며. 그래서 뭐냐? 주고받을 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 다 곱해야지 이거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거니까 질량의 비가 1대2니까 비열의 비도 1. 그럼 뭐냐? 다 곱하면 2대2가 되는 거지 1대1이죠 결국은. 오케이? 예. 그리고 이제 뭐냐? 요거 둘을 따로 곱해서 연용량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용량에서 저런 게 있다 정도만 보여드리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열, 잠열 요것도 얘기했나요? 요거까지는 했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45페이지에 이거는 화상 정도에 관한 얘기인데 이건 읽어보세요. 이거는 약간 좀 우리 몸을 좀 많이 벗어나는 부분이라서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열의 전달 방식이 46페이지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전도, 대류, 복사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거 3개 구별해드렸나요? 안 했죠? 열의 전달 방식 3가지 안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들어놓으세요. 실제로 여기 정도까지 가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과학적인 내용으로 들어야 될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 정도 준비만 돼 있으면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야, 2타임만 고생해라. 2타임만. 앞에 2타임만 고생해라. 자, 열이 뭐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량이 많고 적음을 이렇게 비교했고요. 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지금 뭐냐면 온도차가 있으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가서 고온 쪽은 온도가 떨어지고 저온 쪽은 온도가 올라가서 둘의 온도가 똑같아지면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다. 열평 상태에 간다라는 거. 그게 굳이 말하면 열역학 영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열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 무조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응? 응.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고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가는 거야. 온도 차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거지 열량 차에서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자연발화 하면서 뭐 열전도율이 나빠야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좋다는 말은 고 열전도율이 나쁠수록에 열의 축적이 잘 돼서 자연발화 되기 쉽다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전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쇠 젓가락을 이렇게 이제 놓고서 내가 쇠젓가락입니다. 쫙 있는 겁니다. 나 뜨거라 씨. 연기 좋죠, 그죠? 연기 좋다 그래. 뜨거워라. 가열해서 이쪽이 뜨겁단 말이에요. 이쪽이 아직은 찹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만 잔뜩 가열되느니 이게 좀 이렇게 와서 여기만 잔뜩 가열되지 말고 좀 옆에 부분 좀 네가 옆을 좀 열을 전달시켜 줘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게고 자연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된다는 걸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복잡하다고 여러분들에게는 얘기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법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에 이제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옆으로 이제 전달되는 걸 전도라고 하는 건데 어떤 놈은 전도가 되게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하여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뭐냐? 그렇다고 해서 여기 뜨겁고 여기 전혀 안 뜨겁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뭐냐? 전도가 되기는 되는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전도가 잘 되는 게 누구냐면 어떤 물질이냐? 금속이 무조건 잘 됩니다. 금속이 열전도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쇠젓가락이면은 아이고 뜨거워 하는 겁니다. 금방 열이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뭐 글쎄 나무젓가락이면 불이 붙어버리겠지. 불이 붙어버리겠지. 또 혹은 아까 말씀드린 뭐 냄비 냄비 손잡이를 만드는 아주 그 열에 강한 플라스틱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별로 잘 안 오겠죠 열이. 예,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뭐냐 이게 이제 잘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이제 아주 잘 가는 건 전도로 좋다 못 가는 건 전도로 나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고체에서의 전달 방법이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기체나 액체에서도 함께 적용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대류나 이걸 떠나서 전도율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책상 만져보라고 하지 않았어 이거?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왜 가만히 있냐 왜? 아이 그랬으면 내가 지금 그러게 한 것 같은데 지금 표정들이 했네.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했어요? 전도율이 나빠야지 옆으로 열을 잘 안 빼기 때문에 축적되어서 그곳이 가열되기 좋다. 그래서 자연발화되기 좋다라는 거가 이제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대류 같은 건 뭐냐? 유체잖아요. 그죠? 유체이기 때문에 더워지면 부피 팽창을 하거든요. 밀도가 작아져서 올라가고 그 빈자리를 밀도 큰 게 차가운 게 내려와서 채워주고 돈다. 이게 대류다 했잖아요. 그럼 복사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겠네요. 전자결 형태로 뿜어낸다. 예. 그래서 열의 전달 방법은 크게 전도, 대류, 복사가 있는데 굳이 말하면 전도나 대류는 열의 전달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복사는 뭐냐? 전자기파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매질이 필요 없이 그냥 전달된다라고 했던 거죠.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군요. 그러면서 하나만 더 거기에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의 의미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나요? 그러면 요건 좀 하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요 부분은 살짝으로만 조금 고급 버전으로 좀 보여드릴게. 요거 잘 봐. 잘 봐.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한 전자기파 햇빛이에요 그냥. 햇빛이에요. 자, 한 줄기 햇빛이 이렇게 프리즘을 통과했거든요. 그래 봤더니만은 이쪽에 스크린에 무지개가 떠요.
이렇게 되면서 빨간색에서 노란색, 파란색까지 무지개가 뜹니다. 이건 눈에 보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될 가짜 볼 시자 비저블 웨이라 그래요. 그런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보라색 밑에 있는 거 이게 울트라 바이올릿이야. 보라색 자자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전자기파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자외선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빨간색 바깥쪽이야. 그러니까 적외선이 되는 겁니다. 빨간색 바깥쪽에 인프라레드, 울트라바이올릿, 인프라레드. 그래서 이게 적외선이 있어요. 와, 그럼 이게 다냐? 아니, 더 있어요. 자외선 밑에는 더 파장이 짧은 X선도 있고 그 밑에는 감마선도 있어요. 이 위에는 뭐냐? 마이크로웨이브도, 이게 전자리지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라디오 웨이브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파까지. 그래서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한 줄기의 햇빛을 알고 보니까 이렇게 아주 여러 종류의 전자기파가 한 다발로 오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중에서 인간의 눈은 요 정도의, 요 가시광선 정도의 빛은 인간의 눈이 감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보이는 거라고. 근데 적외선, 자외선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밤에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야간 CCTV 있잖아요. 자, 전의 물체는요, 보통 적외선만 뿜어내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난로를 피웠단 말이야. 그러면 난로가 뜨거워져서 열기가 전달되어 온다고요. 그런데 이때는 뭐냐? 그닥 많이 가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전달되어 오는 그 열기는 뭐냐면 다 거의 대부분이 적외선이었다고요. 근데 온도가 막 높아지니까 얘가 가시광선까지 뿜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적외선에서 가시광선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뭐냐? 빨간색을 만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적외선에 복사를 하다가 온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가시광선의 복사까지 뿜어내면 이제 나는 어둠 속에서 그 난로가 보인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럼 뭐냐? 몇백 도가 돼야지 가시광선을 뿜어낼 것인데 우리는 일반적인 물질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밤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 시스템이 뭐냐? 인간이 볼 수 없는 적외선을 갖다가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 야간 그게 핸드폰에도 그게 있나? 그 나이트샷 기능이 있나? 우리 찍고 있는 저 카메라에 나이트샷 기능이 아마 있을 거야, 저거. 그게 있을 거야, 저게. 소니의 거에 있었는데 있을 거예요, 저 잘 뒤져보면은. 그게 뭐냐? 그냥 껌껌한데 찍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적외선 찍어버리는 거야. 그럼 뭐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적외선 변화시키는 거로. 여러분들 왜 영화라는 거 보면요. 이렇게 뭐 군인들이 어둠 속에서 뭐 탁 끼니까 뭐 화면 초록색 확 변하잖아. 그게 그거야. 그게 적외선 보는 거라고. 그게 나이트샷이고 그게 야간 CCTV가 적외선 감지 카메라예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굉장히 전자기파의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것인데, 자, 이제 진짜 얘기는 요거예요. 조금 좀 세게 한다 그랬지. 잘 봐. 태양광이 뿜어내는 그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파장으로 표현하는데, 그냥 이렇게 볼게. 일로 갈수록에 거의 뭐 감마선, 파장 쪽으로 짧은 쪽 가는 거고요. 일로 갈수록에 뭐 라디오 웨이브, 파장이 긴 쪽으로 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전자기파들이 한 다발로 오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누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올까? 우리는 그럼 뭐냐? 햇빛 받으니까 따끈따끈해. 그러면 그 중에는 뭐냐? 가시광선이 가지고 온 열도 있고 적외선이 갖고 온 열도 같이 있는 거란 말이야. 누가 많을까? 를 갖다 조사해 보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조사할까요? 각각의 자리에다가 온도를 놔보면 되지 뭐. 각각의 자리에다가 온도가 놔보면 되지 뭐. 온도 많이 올라온 쪽에 에너지 많이 갖고 오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파장이 길다고 짧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대충 보니까 한 이 정도쯤에서 이게 지금 뭐냐면 뭐 이쪽에 이제 긴 파장 쪽, 짧은 파장 쪽. 근데 태양 같은 뭐냐? 요 정도 파장대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갖고 오더라 이거예요. 그 영역을 조사해 보니까 대충 이게 뭐냐면 이게 가시광선 영역이 되더라 이거야. 파장이 이리로 가면 길어지기 때문에 이쪽에 적외선 되고 이쪽에 자외선 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가시광선 영역 쪽에서 요쪽 정도 영역에서 에너지가 많더라 이거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처음에 보여서
여러분들이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의미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성적표야. 과목별 점수 분포, 영역별 에너지 분포. 알아듣겠는데 왜 얘를 재수없게 성적표로 들었느냐? 어? 왜 재수없게 성적표로 들었냐? 느낌 파고잖아? 그러면 이게 성적표라 그러면 과목별 점수 분포라면 이 그래프 전체 면적은 뭘까? 총점이지. 과목별 점수 더한 거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걸 먼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놓은 상태에서 잘 봐. 복사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물체는 자기 온도의 절대 온도는 0도가 아닌 다음에는 뿜어내는 에너지가 있다 그랬잖아. 그게 어떤 형태로 전부 다 복사 형태로 뿜어내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복사의 형태로 뿜어내는데 이때의 단위만 보세요. 그냥 보기만 해. 계산 문제 안 나와. 줄 퍼 제곱미터 다트 세컨. 이게 뭔 소리냐? 1제곱미터 면적에 1초 동안에 뿜어내는 에너지가 몇 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시간당 면적당 뿜어내는 에너지.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그럼 이걸 태양으로 보면 태양도 이렇게 뿜어내고 있는 거라고 지금. 오케이? 어떤 형태로? 복사의 형태로. 그럼 자동으로 복사의 전자기파 형태로 복사로 뿜어내는 거예요. 복사라는 말은 같이 묶여 있는 거야. 그랬는데 이게 어떻느냐?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더라. 그럼 우리가 뭐냐? 뜨거운 게 얼마 많이 났겠지. 당연한 얘기야. 근데 온도가 2배 높아지면 몇 배 내느냐? 2배가 아니야. 16배를 뿜어낸다는 소리예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자. 4제곱에. 뿜어내는 에너지는 온도가 2배 올라가면은 뿜어내는 에너지는 16배 나온다 이 말이야. 이게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네. 하나 더. 제가 그냥 복사로 뿜어내는 색깔들 중에는 하여튼 빨간색이 좀 덜 뜨겁고 파란 색깔 속에 뜨겁다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내가 그냥 이거 그래프 그렸으니까 할게. 비인의 변이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잘 들어. 다 나갑니다. 이제 이거 했으니까 조금 고급 내용이야. 제가 지금 이 그래프를 갖다가 성적표로 비유했습니다. 그럼 사람이 뭐 어떻게 다 잘합니까? 뭐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 보니까 얘는 뭐냐면 이런 과목, 이런 과목,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요쪽 과목에서 점수 잘 나오는 애야 지금. 응? 근데 어떤 애는 이제 성적표를 봤거든요. 얘는요 성적표가 일단 모양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노란 녀석이 A가 되고 파란 녀석이 B가 됩니다. 일단 누가 공부 잘해요? 무조건 B가 잘하는 거죠. 어떻게 알았어요? 면적 넓으니까, 총점이 높으니까. 그래, 맞았어요. 그래서 B가 공부 잘해. 그럼 뭐냐? 물체의 온도를 따지면 뭐냐? 무조건 B가 뜨거운 놈이라고, A보다. 내가 공부 잘하는 놈이 물질의 온도를 따지면 뜨거운 놈이 공부 잘하는 놈이야. 근데 이게 웃기네. 잘 봐봐. 얘는요, 요 정도 과목에서 이마만큼의 점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 B는요, 요 정도 과목에서 이마만큼의 점수가 나와요. 이게 참 슬픈 얘기입니다. 공부 잘하는 놈은요, 국영수 점수가 좋아. 근데 얘는 국영수 점수가, 얘는 봐봐, 거의 이건 뭐 보이지도 않아. 그나마 점수 나오는 게 기술, 체육 이런 거 조금 점수 나와. 그러고 있잖아. 일로 갈수록 이게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는 더 슬프게 하는 건 뭐냐? 공부 잘하는 놈이 가장 잘 나오는 점수가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가 최고 잘 나오는 점수가 공부 잘하는 애가 좀 덜 나오는 점수보다 못하다라는 거. 참 이거 슬픈 거야 우리가. 이 그래프 보여요?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얘기니까 요즘에 한 반에 30명이나 되니? 30명 쳐! 25등 하는 애가 점수가 제일 좋은 과목이 체육 나왔어. 근데 그 점수가 80인데 전교 1등 하는 놈 제일 안 나오는 체육 점수가 85야. 우리 서글프잖아, 그치? 인생이 그런 거야! 돌아와서 이제 무슨 얘기는 나온 거예요. 잘 봐. 이게 파장이 짧은 쪽 갈수록 잘 봐봐. 빨간색 쪽 갈수록 좀 저온이 되고 파란색 쪽 갈수록 고온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온도가 낮을수록 파장이 긴 쪽에서 에너지가 많이 나와지고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은 쪽에서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자, 다 왔습니다. 천체 사진 치면요, 별 사진 무지하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엔 다 반짝되는 거지만 뭐 굉장히 컬러풀하게 뭐 이렇게 빨간색 성운도 있고 막 파란 별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무조건 빨간 놈이 좀 온도 낮은 별이고 파란 놈이 무조건 뜨거운 별이야. 그래서 뭐냐? 뜨거울수록 파란색 쪽에 에너지가 많이 뿜어낸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 태양은 어느 정도에서 파장이 태양의 온도가 좀 너무 이제 시간감 떨어지거든요. 지금 우리 노란색으로 보이지? 그럼 무슨 얘기냐? 태양은 지금 뭐냐? 온도는요, 노란색 정도의 영역에서 에너지 제일 많이 뿜어내니까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세월 가면요, 태양이 온도가 좀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태양은 빨간색이 되겠어? 파란색이 되겠어? 빨간색으로 변해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중력이 줄고 등치 커지면서 레드 자이언트라고 하는 적색 거성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하면서 빈의 법칙까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냐? 저온일수록 빨간색 쪽이고 고온일수록 파란색 쪽 간다 그랬고 아까 뭐 암적색이니 뭐 휘백색이니 뭐 휘적색이니 뭐 이런 거 보면요. 암자 붙는 게 제일 빨간색 쪽에서 제일 어두운 거. 휘적색 그러면 빨간색에서 좀 밝은 거 그러면 뭐냐? 조금 더 밝아진 거니까 고온 같다라는 거. 이렇게 규칙성을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요 정도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기 이야기로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 문제, 열의 전달 매질 필요, 전자기 팩트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은 그냥 볼 것도 없이 이제 복사가 됐던 거고요. 내가 온도 체계에서 2배 높은 온도가 몇 도다라는 것까지는 보여드렸죠. 20도씨보다 2배 높은 게 40도씨가 아니다라는 거. 아, 그랬군요. 오케이. 자, 그래. 그러면 이제 진도가 얼추 제가 좀 정리가 됐네요. 제가 한 얘기 하는 얘기가 좀 엉켜 있었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요. 잠시 물 한 잔 먹고 나머지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진도를 쭉 뽑도록 하겠습니다.